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18년 선고 2017도 37031 판결을 소재로 인사고과 불이익 지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특정한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복수가 있는데 A 노조랑 B 노조라고 할 때 A 노조의 조합원에 대해서 특히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하고 인사고과를 낮게 평가하고 그것이 이제 상여금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러한 불이익 취급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이고, 이론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게 되면 뒤에 볼 조문인 노조법 81조 1항 1호에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차별이라는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법으로 보호되는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사실은 증명이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통 차별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우리식으로 나누죠. 직접 차별은 명시적으로 어떠한 이제 보호되는 목적 때문에 보호되는 속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인데, 흔히 간접 차별로 말하는 것, 차별적 영향이라고 미국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외견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호된 속성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들이 있죠.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예컨대 남자랑 여자랑 취업 관련되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사용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해 보인다는 생각으로 주관적인 마음은 모르지만 턱걸이 몇 개 하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요. 턱걸이 몇 개 하는지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외견상으로는 그 성별이라는 성이라는 그런 보호되는 속성과 관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이제 그 채용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차별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차별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리가 차별적 영향, 우리식으로는 간접차별 이야기인 건데, 간접차별의 법리인데, 그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되어서 적용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던 판결이 이 판결이고 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더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부당 노동 행위 중에 불이익 취급이라는 것 81조 1항 1호와 5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담백하게 말하면 조합원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이죠. 사실은 이제 그 아이로 그 985 협약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그런 걸 차별하지 말라고 나오는 방식인 거거든요. 조합에 대한 보호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조문으로 들어갈게요. 81조 1항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했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이게 첫 번째 객관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이유로란 말이 늘 힘들죠. 이유로란 말은 인하여랑은 좀 달라요. 인하여라는 건 객관적 인과관계지. 어떤 사실이 존재하면 다른 게 벌어지는 거죠. 이유로는 사실 내심의 거예요. 이유로라는 말은 보통 동기, motive and intent죠, 영어로는. 따라서 사실은 부당 노동 행위의 차별적 취급 관련된 얘기들은 사용자가 이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증명이 어렵죠. 보통 이런 주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때 우리가 판례에서 보통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부당 노동행위 영역에서도 이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객관적인 사실은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 그 대량 관찰 방법, 통과적 방법이라는 것이 인정된 사례예요. 이제 내용을 다시 보시면, 노조법 81조 1항 1호는 방금 본 것처럼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거나 한 것을 이유로라는 말이 핵심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금지한다. 이것은 분호가 된다. 따라 성립 요건은, 첫 번째는 이 앞단이 인정돼야 돼. 근로자가 노동자가 가입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을 것, 이 두 개가 있고, 세 번째가 이 이유로란 말이 반조합적 의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이유인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걸 인과관계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아니야. 인과관계는 예컨대 어떤 물건을 떨어뜨린 물건이 깨졌다라는 사실과 사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한 마음속의 동기, 모티브가 뭐냐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죠, 판단이.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인사고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그걸 인사권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성과 평가에 따라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준 것은 부당노동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방금 다 포섭시켰잖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거나 조합활동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한 건 81조 1호에 사실 여기 제 1항이 붙어야 돼. 원래는 2020년까지는 81조에 항이 없다가 2020년께 2항이 추가되면 1항이 붙은 거라서 이제 이렇게 1항을 붙이는 게 맞아요. 조문 인용할 때. 해당한다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판결의 핵심은 대량 관찰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대량 관찰 방법이란 통계적인 접근이란 그 개별 근로자별로 일일이 차별 사실 증명하기 어려운 거고, 개별 근로자별로 차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건 직접 차별의 경우인 거죠.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차별로 보호되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은 그건 입증이 쉬워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집단 전체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는 통계적 관찰과 비교를 통해서 이제 분호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 그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분호 중에서도 특정 조합에 대한 인사고가 성과차별은 굉장히 간접적이고 은폐된 형태의 차별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런 대량 관찰 방법이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 보통 차별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 비교되는 상대방과 동종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동질성의 확인, 즉 비교되는 집단과 동일한 직무, 동일한 평가 기준에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다르다 그러면 차별 판단의 전제가 사라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4배 차이가 있으면 된다. 그런 말들도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인 건데,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에 있어서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한다. 한국은 그런 학문들이 잘 없긴 한데 최근 나온 게 있어요. 법통계학, 그런 것들은 미국은 사실 인정할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통계적 방법으로 사실을 평가하는 것들은 미국에서는 많이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대량 관찰 방법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추정하는 거. 이러한 방금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사용자의 차별적 의사에 있는 걸로 추단해 주는 거죠. 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 불가능한 그러니까 복멸할 수 없는 추정이 아니고 복멸이 가능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용자가 뭘 주장하냐 하면 나한테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자가 거꾸로 항변해야 되는 거죠. 사실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는 말은 쓰진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당노동 행위, 차별의 의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차별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고, 그러면 쟁송의 국면은 사용자 측에서 차별이 아니다,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재항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판결 요지로 넘어갈게요. 노조법 81조 1항 이야기는 스킵하기로 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불이익 취급이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 이러한 전단의 사실이 후단의 불이익 취급의 이유가 된다. 이를 이유로 했다는 말이 차별의사, 즉 부당노동의 의사인 거죠. 인사고가 차별 문제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판단 방법에 대해서 보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가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이게 인사고가 임금과 연동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다른 조합의 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가 할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다. 여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분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기서 이제 대량 관찰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비교 집단이 서로 균등한 근로자 집단, 동질성이 있음에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묶어서, 이게 대량 관찰 방법인 거죠.
만약에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불이익 취급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게 인정이 되면 이걸 추정하는 게 원래 이제 그 차별적 영향이라는 법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질한 균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으면 그건 뭐죠? 기본적으로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추가하는 것은 우리 판례는 좀 신중해요.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라 그러는데, 이 3번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차별 판단 법리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건데, 가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고, 이 세 번째 부분은 부당노동의 구제명령 유연성은 판례에 나오긴 한 건데, 사실 여러분이 민사재판할 때에는 원고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해야죠, 청구 취지에. 그런데 그건 민사소송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라는 건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관청에 이제 일종의 가처분 유사한 구제를 요청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 보시게 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 행위를 예방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현실로 발생하는 부당노동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 한모적인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의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구제 명령의 내용이 뭐 상당히 탄력성 인정돼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거는 특히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들 우리가 민사구제에서 잘 쓰지 않는 뭐 그러니까 포스트 노티스 포스트, 그러니까 통지문을 붙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서는 잘 보기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위장 폐업하게 되면 사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꽤나 다양하고 탄력적인 구제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인데, 이거는 수업 목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출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량 관찰 방법에 대한 논리 구조를 좀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고, 사례 넘어갈게요. 24년 육모 문제였는데, 상시근로자 300명 자동차 부품회사 산별 노조, 감 노조가 있고 기업별 노조가 있다. 노조가 두 개가 있죠. 차별의 전제가 되는 동질한 근로자 집단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20년 상반기 평가에서 스페셜 ABCD에서 AG의 소속은 모두 C등급. 야,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몇 명이야? 250명이 전부 C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200명이 다 C가 나왔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상에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대량 관찰만 모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 을 소속은 모두 B등급 이상. 야, 판례사안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판례사안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출제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차별이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가. 그 결과 AG의 소속 근로자 전원은 그러니까 동결 내진 낮은 상여금, B는 다 인상된 것, A와 B 노조의 근무자는 동질한 이거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답안을 보여주고 있죠. 대량 관찰 방법의 첫 번째 이제 그 문턱인 그 동질한 근로자의 비교 집단, 두 번째는 이질적인 징표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낮은 수준의 상여금이란 말은 뭐예요? 불이익 취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한편 이제 A 회사와는 을 노조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으나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건 뭐죠? 부당노동의 의사라는 걸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걸 여기 찾아내시라는 거죠. 이런 사실관계에서 AG의 소속 근로자들과 감노조는 A 회사의 2020년 성과 지급을 차등 지급이고 통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호라고 주장한다. 정당한가? 첫 번째 문제 답안을 보시면 법조문 81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가 된다.
특히 조합 간의 집단적 인사고가 및 상여금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반조합 의사, 요게 적대적인 관계란 말은 반조합 의사를 추단하는 중요한 간접 사실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81조 1항 1호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근로자가 노동자와 맞물려 정당한 행위를 했을 것. 뭐 꼭 정당한 행위라고 아니더라도 조문 자체에서 노동자에 가입했을 것. 두 번째,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었을 것. 상여금을 낚여줬죠. 세 번째, 반조합적 의사. 이유가 존재할 것. 증명 책임은 원래 노동조합에게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가가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우리 같은 사업장, 이 사업장에서는 이제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가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분호다.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여기서 분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조와 다른 노조 집단 간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에 기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만일 그러한 차별이 없었다면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판례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세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 전 3번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례가 있으니 3번도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사안을 포섭하면 첫 번째, 불이익 지급이 존재하는가, 상여금을 적게 받았다, 불이익 지급은 존재한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사실관계 찾으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A 노조와 B 노조 조합원 간에는 동질적 집단이다. 문제에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평가 결과에 조합별로 명확하고 현저한 격차가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을 노조와의 관계에서 A 지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분호 의사는 추단할 수 있다. 추정된다. 네 번째, 이거는 이제 판례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네 번째 판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A지의 조합원들이 차별적 인사효과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므로 동등한 수준 지급될 것을 보인다. 이거 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 가정적인 평가에 불과한 건데 그냥 이거는 판례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얘기를 해서 법리를 이상하게 꼬아버린 거라서 전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 A 회사가 2020년 상반기에 성과평가에서 A지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인사고가를 부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는 노조법 81조, 자꾸 옛날 버릇 나와서 항을 빼먹는데 81조 1항 이후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